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40대 초반이고 결혼 12년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하나 뒀고 직장맘이고요. 직장이라고 해도 제 개인 사업체인데 20대 중반부터 해서 벌써 15년이 넘어가네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에 회사일 하면서 밖에 잘 못 다니는 제게 사연살롱은 큰 낙이기도 하고 제 취미가 돼버렸어요. 다양한 사연을 들어보니까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놀랄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황당하다면 황당한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먹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시어머니와 잘 지내다가 작년부터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명절이며 행사며 인사도 남편만 하지 저는 안 가고요. 이건 남편이 전적으로 동의한 거라 당분간은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시댁 어른들한테 모질게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은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저를 괴롭게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사과는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나요? 아무리 나이 많은 윗사람이어도 아랫사람에게 사과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시댁도 저희 집도 정말 감쪽같이 속은 일이 있긴 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처럼 사이가 벌어졌고요. 그럼 왜 제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 전 양가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할 때부터 시댁도 친정도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무난했어요. 속마음은 어땠는지 몰라도 친정 부모님도 남편 정도면 괜찮은 사윗감이다 하셨고 시댁에서도 저를 좋게 봐줬고요. 딸이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닮아 예쁜 손녀를 봤다며 기뻐하셨어요. 유별나게 사이 좋은 고부지간은 아니었지만 무난히 지내는 편이었어요. 저도 시댁의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고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녔어요. 남편보다는 시동생 연봉이 더 높았고 잘 나가기도 했어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듣고 저라고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러니 양해 부탁드려요. 제 사업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부족하지 않게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따로 용돈도 더 드리기도 하고 같이 쇼핑도 다녔죠. 시어머니는 아들 둘 키우면서 일해본 적이 없다고 하며 좋아하셨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 들였어. 지은이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걸 네가 해주는구나. 지은이 뿐이니? 석훈이게는 더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지 뭐냐. 이제야 내가 효도를 받는구나. 어머니, 그럼 지은 오빠랑 도련님하고는 뭐 하셨어요? 뭐 하긴 아들놈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둘 다 대학 들어가서는 나랑 집 앞 슈퍼도 안 갔다. 그래요? 그럼 어머님 앞으로 저랑 가끔씩 나와요. 며느리 보고 이런 재미라도 있으셔야죠. 아우, 말만 들어도 좋구나. 나도 남들한테 며느리 자랑 좀 해야겠다. 아들들 키워봤자 다들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만 하고. 이런 게 딸 키우는 재미구나. 어머니는 제가 챙겨드리는 게 꽤나 좋으셨던 모양이었어요. 해드리는 입장인 저도 기분 좋았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제가 재산을 좀 불렸거든요. 결혼하고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2번 작은 건물을 샀다가 팔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그 덕에 시부모님은 부동산으로 차익을 내서 여유가 생겼어요. 2억 정도를 손이 쥐게 된 거였고 그걸로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신뢰하게 됐죠. 결혼하고 힘들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있는데 제가 수입이 좀 되니 그런 일 없이 편안히 시작한 것도 꽤나 좋아했고요. 근데
시댁이 당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예단을 안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런 거 욕심 안 낸다고 하셨고요. 아무리 집이 어려워서 며느리한테 잘 못 챙겨줘도 받을 거 다 받는 시댁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그런 건 욕심 안 내셔서 예단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괜찮은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 요구를 안 된다고 이런지하에 싹 다 잘라버린 거였어요. 해주는 거 없으면서 바라지 말자고 아주 강하게 나갔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저희와 시댁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한번 트러블이 생긴 적이 있어요. 딸아이가 5살이 되면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이왕 이사하는 거 아이 학교 보낼 생각까지 하자고 좀 좋은 동네를 알아봤어요. 평수도 살던 데보다 큰 걸로요. 집값이 좀 나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대출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며 말 그대로 난리를 쳤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왔으니까요. 얘, 너 미쳤니? 네가 우리 돈 좀 만지게 해줬다고 배짱 부리는 모양인데 억대 대출 함부로 받는 거 아니야. 착실히 돈 모아서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애미 네가 우리 집 재산 좀 불려줬다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서아한테 들어갈 돈도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항상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다가 우리 지훈이 등골 빼먹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니네가 석훈이 같은 직업 가졌어도 이렇게 말리지는 않는다. 공무원에 시장장 사는 애들이 어디 그런 돈 많은 동네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 말이 도를 넘고 있었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감수할 저축도 있고 저 괜찮은 주식도 있으니 서아 아빠 등골 빠질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겨도 어머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 염려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말린 거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엄마, 연주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더는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연주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없잖아요. 엄마도 연주 덕 봤으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세요? 아유, 말이나 못하면. 그래, 니들 빚더미에 올라앉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해. 난 분명히 말렸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근데 저희가 이사하고 그 아파트 값이 쭉 오른 데다가 제 사업도 전보다 더 잘 되니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좀 어이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결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그 아파트를 팔고 좀 더 괜찮은 동네에 지은 지 5년 이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처음 대출받은 거 갚았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자기한테도 정보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시댁이 이사 갈 만한 데를 알려줬어요. 시댁이 이사를 하고 난 후 또 값이 오르니 시어머니도 아주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하는 거에 태클 걸지 말라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고맙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엄마가 석훈이랑 나 은근히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 때 많았거든. 근데 연주 니 덕에 내가 그거 다 극복한다. 고맙다 내 마누라. 시어머니도 제 덕분에 돈재미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저에게 돈 문제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시댁의 용돈도 전보다 더 드리면서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신혼 초부터 시댁 제사 지내는 거 아무 말 없이 잘 따랐거든요. 친정도 제사를 지내니 그저 당연하다 여긴 게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제사일도 척척 알아서 잘한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시동생보다 제가 더 자기네 집안 사람 같다나요? 그도 그럴 게 시동생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어서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인물 훤하다고 시어머니가 칭찬을 아주 입에 붙이고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자란 것 같아요. 막말로 못돼 처먹었어요. 남편하고 저한테 장남 집안이 부모 더 챙기는 법이라며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고요.
대기업 다니며 월급도 많이 받고 머리는 좋아서 일 잘해서 인센티브도 꽤 받는다던데 우리 딸 인형 한번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이 엄청 높아서 웬만한 여자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잘난 아들 결혼 못하면 어쩌냐며 혼자 한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가 달아 여기저기 선자리도 알아왔지만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그 여자들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없네요. 그렇게 시부모님 애만 태우더니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 놀란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앉혀놓고 말했네요. 여자? 너 연애했어?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 아무나 데려오겠어. 엄마 둘째 며느리 의사야, 의사. 어머, 세상에 의사? 어디 병원 의사인데? 개인 병원 하냐? 아님 대학병원에 있어? 강남 대형병원에 있어. 얼마 전 선배들한테 스카웃 됐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의사들은 같은 의사들끼리 많이 만나던데 어떻게 너랑 만난 거야? 아, 나랑 같은 골프클럽 다니더라고. 의사들도 꽤 오던데? 뭐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근데 의사면 결혼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의사 신랑 만난다고 돈 몇 억은 우습게 쓴다던데? 여자라고 다르겠어? 혜정이 엄마랑 둘이 살고 집안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장모님하고는 벌써 식사 마쳤고 우리더러 알아서 하시라던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집 아니야? 의사 딸 가지고 장사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 저나 남편은 좀 미심쩍긴 했지만 시동생이 하도 자신있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났죠.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2달 만에 뚝딱 결혼을 하고 시동생은 시댁과 버스로 2정거장인 곳에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됐어요. 시동생은 자기네 처가에 별거 안 해줬다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장모랑 동서한테 똑같은 고급 명품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동서가 받은 예물들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엄청 값비싼 것들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꽤 돈을 보탰다는 거였어요. 저 결혼할 때는 단촐하게 하자며 별다른 거 챙겨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그만큼 해드린 건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해주기는 동선의 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 거 갖고 일일이 따지는 게 좀 유치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온 후에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원래 저런가? 말하는데 공부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저번에 우연히 석훈이가 자기 장모랑 재수씨랑 있는 거 봤는데 어째 딸하고 엄마 사이가 연주 너랑 장모님 같지 않아. 어색해. 뭐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집집마다 다르고 의사라고 다 공부 잘한 티 나는 거 아니겠지.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나? 결혼할 때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보통은 엄마들이 내 딸 잘 부탁한다는 말은 할 텐데 그런 거 같지도 않고 사이가 안 좋나 봐. 어쨌든 저는 동서하고도 잘 지낼 생각이었어요. 기싸움 같은 거 사회생활에서나 하면 되지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재래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동서에 시어머니가 은근히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거의 공주처럼 대하면서 저한테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간의 정이 무색하게 마음이 상했고 점점 시어머니가 싫어지더라고요. 제 덕에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니 의사며느리 들어왔다며 저를 진짜 도우미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돈 써가며 명품 치장해줘 놓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의사인데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나요? 얘 둘째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온 것 같고 눈치 볼 거 전혀 없다. 네가 예단이고 보석이야. 이건 거의 로또지 뭐. 석훈이가 잘났으니 너 같은 며느리도 본 거지만 아무튼 아주 친구들이 나 부러워 죽는다고. 내가 요새 그 맛에 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티를 대놓고 내더니 명절이나 제사 때도 동서는 부엌 가까이도 못 오게 했어요. 동서는 그걸 아주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고요. 일부러 들어가서 일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다가 시부모님 나오면 앞치마 매거나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거의 뜨다시피 와서 말리는 거죠. 거의 한편의 시트콤이라고나 할까요? 둘째, 너 거기서 뭐하냐? 이리 와서 앉아라. 네가 무슨 집안일 한다고 해. 여기 집안일 잘하는 사람 있는데 너까지 나설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앉아서 나랑 과일이나 먹으면 된다. 서아이미 너 얼른 설거지 마치고 나가서 둘째 좋아하는 레모네이드? 그거 좀 사와라. 응? 얼른 해. 오늘따라 왜 이리 꾸물거려? 그렇게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레모네이드를 사오면 동서는 제가 앞에 놔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말로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어머니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이 집안일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마음이 한결 편해요. 그래, 많이 먹어.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더 좋아했던 건 명절이나 행사 때 친정은 안 가도 시댁에 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 가는 것까지 눈치를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안 하기는 했지만요. 동서 말로는 친정이 멀어서 자기는 병원 당직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하기만 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동서, 병원 강남 땡땡 아니야? 거기 명절 때 무조건 놀지 않아? 나 예전에 가봤는데. 형님, 그게 저희가 병원 금요를 확장하면서 바뀌었어요. 외과는 응급실 개념으로 명절 때도 하는데 그때는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동서는 피부과 아니냐고 피부과가 외과 일을 하냐고 물어보려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며 말이 끊어졌어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동서가 밥 먹으면 바로 집에 돌려보내기 바쁘더라고요. 둘째, 너는 무조건 쉬어야 돼. 여기서 편히 쉴 수나 있겠어? 얼른 가서 마음 편히 쉬어라. 얘 첫째야, 너는 애들 이모님 댁에 좀 가자꾸나? 네, 지금이요? 어머니, 저 친정 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지척에 있는 친정 뭘 그리 못 가서 안달이니? 네 동서는 멀어서 가보지도 못하는 친정인데. 그래서 네가 지금 지훈이 석훈이 이모한테 인사를 못 가겠다는 거냐? 아주 네가 이제 배짱이다. 앞으로 우리 죽으면 제사도 안 모시겠어.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 친정에 가는 거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변하다니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저희 딸 단 한 번 제대로 봐주신 적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다 봐주셨죠. 그렇다고 밑반찬을 한번 해준 적 있나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돈 벌게 해줬으니 그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참 서글프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신혼집에 가서 손수 청소까지 하실 만큼 지극정성이었어서 더 속상했어요. 반찬은 기본이었고요. 한 번은 동서가 감기 걸렸다고 하니 전복을 수사시장 가서 사오셔서 직접 죽을 끓여가지고 갖고 가더라고요. 저더러 사업 말아먹지 않고 유지하는 거 보면 일은 잘한다는 말만 하죠. 가족 모임이나 식사 때 저희가 부모님 부르면 시어머니는 꼭 시동생과 동서를 부르셔서는 그 집 부부 식사비까지 계산하게 시키셨어요. 그래놓고 시어머니는 동서랑 같이 5성급 호텔로 호캉스 가셔서는 저희 가족한테는 비밀로 했더라고요. 동서가 실수를 해서 제 앞에서 말하다가 알게 된 일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온 뒤부터는 완전 동서에게 빠져서 저한테 정말 함부로 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얄팍한 건가 하고 씁쓸했어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며느리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네요. 의사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기도 했어요. 시동생은 자기만 아는 성격이라 남한테 뭐 하나 해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자기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나중에 자기한테 모든 걸 다 해줄 거라 믿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 목까지요. 동서가 용돈도 많이 주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 말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둘째 덕에 요새 아주 살맛이 제대로 난다. 솔직히 그동안 용돈이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밥 사먹는 것만도 부족해서 덜덜 떨며 돈 썼는데 이제는 뭐 내가 친구들 밥값까지 다 쏜다. 애들이 다들 내가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팔자 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뒤에서 질투도 하느라 쑥은대기까지 한다지 뭐냐? 어머니, 제 덕에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연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용돈 적게 준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저 서운해요. 저희 어머니 용돈 적게 드린 거 없어요. 누가 뭐래? 어쨌든 둘째가 많이 주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러니까 너 너무 동서 부려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안 그래도 요즘 둘째가 힘든지 아이 갖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는 모양이던데. 너는 형님이 돼서 그런 투정이나 하고 있을래? 네가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보살필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돈 잘 버는 의사 며느리가 용돈을 많이 주니까 노후를 돈 잘 버는 시동생과 함께 분명히 책임져 줄 거라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동안 시댁에 보냈던 선물과 각종 노동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 해드리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왜 기분 나쁠 정도로 동서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건지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갈등을 많이 빚었어요. 나만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서아 엄마한테까지 그래요. 나는 참아도 연주랑 서아 무시당하는 꼴은 못 봐요. 계속 이러면 앞으로 집안일에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네가 지금 나 협박하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사이가 나빠졌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동서가 좀 이상했어요. 동서랑 말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시동생은 병원 근처도 가보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동서가 일하는데 찾아오는 걸 싫어해서라는 거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간단한 수술을 해야 해서 동서 병원에 가시라고 했더니 동서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원래 병원에 의사 가족들은 안 와요. 주변에서 무슨 특별 대우할까봐 다 곤두서서 지켜본다고요. 제가 뭐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잘 아는 정형외과 예약해 놓을게요. 에이, 그래도 엄마가 혜정이 너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면 마음 놓이고 좋지. 골프클럽 의사들은 보면 자기네 가족들 병원 갈 일 있으면 꼭 자기들 병원으로 오라고 하던데. 왜? 우리가 덕 보는 게 싫어? 그래, 둘째야. 나도 의사 며느리 덕 좀 보자. 응? 하지만 동서는 너무한다 싶을 만큼 칼같이 거절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병원 내에 입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정말 곤란해요. 다음번에 혹시 다른 일로 병원에 올 일 있으시면 그때는 봐드릴게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제 직장까지 찾아오는 거 싫어요. 어머니,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동서한테 밀려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비를 시동생이 알아서 부담한 데서 웬일인가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와서 열받아 말하더라고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오늘 석훈이한테 엄마 병원비 얘기 꺼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글쎄 돈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덜어내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하고 동서가 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 말이. 집도 있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놈이 돈 없으니까 나보고 내래. 아니 대기업 다니고 의사인데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좀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어디 투자해서 물려있다나? 그것도 재수씨가 돈을 더 끌고 와야 된다고 했대. 뭘 투자했냐고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갖고 있던 거 죄다 쏟아부었대. 참네. 재수씨 말만 믿고 그런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동서는 병원 때문에 바쁘다고
시댁에 와서 제대로 있다 가지도 않는데? 참 이상하네. 투자야, 뭐 할 수도 있지. 서방님 돈을 전부 넣고도 더 끌어오라니까 하는 거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 서엄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알아봐야겠어. 아휴, 석훈이 저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남편이 걱정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군요. 제가 그때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라 남편이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주 사색이 되어 집에 오더라고요. 서아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내가 오늘 뭘 알아낸 줄 알아? 참, 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진짜. 와, 석훈이 그 자식 진짜 머리 좋은 거 맞아? 뭔데 그래? 뜸 들이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 재수씨 말이야, 의사가 아니야. 내가 흥신소 사람하고 같이 알아봤는데 강남 땡땡병원에는 김혜정이라는 의사가 없어. 김혜윤은 있더라.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고 재수씨 알지도 못해. 심지어 간호수 중에도 김혜정이 없어. 그럼 동서 뭐야? 의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확실한 거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동서는 의사도 아니었고 그 병원에서도 근무한 적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의사라고 사칭하고 시동생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딸 아깝다며 상견례 자리에 나오고 결혼식에서 혼주 자리에 앉아있던 엄마도 가짜고 결혼식장에 왔던 하객들도 다 가짜였다는 거였어요. 이건 흥신소에서도 알아본다고 했어. 아무튼 의사는 절대 아니야. 정말로. 그래서 어머니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를 쳤구나. 대단하다. 서아빠, 이거 얼른 어머니한테 알리고 서방님한테도 말해. 그러고 보니 불안하네. 있는 돈 끌어서 다 투자하고 했다는데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와,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일단 이번 주에 아버지 생신이니까 그거나 무사히 지내고서 어떻게 해보자. 아니면 그날 그 자리에서 확 말해버리든지. 알았지? 저는 시아버지 생신날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참았어요. 가슴속에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남편은 섣불리 폭로하면 동서가 어디로 잠적해버릴 수 있다며 일단 잘 지켜보라고 했어요. 시아버지 생신은 호텔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는 동서도 당연히 왔고요. 동서를 보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뻔뻔해 보이던지요. 그 여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보니 가슴이 막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너는 뭐하다 넷장을 부린 거야? 둘째는 그 바쁜 병원 일을 하면서도 벌써 와 있는데. 그래요? 정말 병원 일이 바빴는지 아무 일도 안 한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동서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왜 저러시는 거예요? 너 뭐 잘못 먹었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정말 이런 데서 교양 지키고 싶었는데 너 둘째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니? 너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거 티내는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제 가슴길을 쿡쿡 찌르는 거였어요. 그러자 마침 온 남편이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어요. 그러는데 동서가 나한테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형님은 돈도 못 벌면서 바쁜 척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죠. 거기에는 동서가 투자자 설명회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 의사도 뭣도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요. 서방님 돈 전부 뜯어냈고 지금도 이렇게 투자랍시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요. 서엄마, 여자 꽉 잡아. 지금 경찰 오니까 이리 와서 잡아. 호텔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동서는 도망치려다 저한테 붙잡혀서 꼼짝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뭔지 몰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석훈이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재수씨가 투자하자는 대로 했다길래 너무 이상해서 다 알아봤어요. 땡땡 병원에는 김혜정이라는 의사도 간호사도 그냥 직원도 없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상가 투자하라고 저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우리를 둘러봤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동서는 그 순간에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변명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동서를 보더니 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동서의 뺨을 철썩 올려붙였어요. 정말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뺨을 맞은 동서는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아니라고요. 석훈씨,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이미 시동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만 벌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혀를 차시고는 먼저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이 왔는데 형사가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소혜 씨, 사기 및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한 당시 지방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동서가 경찰에 끌려가고 저희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네요. 그리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러게, 니들이 석훈이한테 신경을 썼어봐. 이런 일이 생겼겠어? 니들이 좀만 더 잘했어야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 너무 서운하네요.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서아 아빠 며칠 없는 동안 시간 쪼개가며 서방님 무슨 일 생길까봐 이렇게 다 알아본 건데 어떻게 그러세요?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결혼하기 전에 이랬어야지. 됐어서 엄마. 더는 엄마랑 말할 거 없어. 엄마가 언제 우리 말 듣기나 했어요? 의사 며느리 본다고 들떠서 우리 식구들 무시나 하고. 사과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꼿꼿하게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나도 피해자야? 큰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아무튼 나도 전혀한테 물린 돈 있는데 그거 못 찾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네? 엄마도 투자한다고 돈을 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서아 엄마가 어떻게 불려준 돈인데? 시끄러. 그러니까 그 돈 받을 수 있는지 그거나 알아보라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자 남편은 아주 작정을 한 듯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요. 이제 엄마하고 끝이에요 우리. 그런 줄 알아요. 앞으로 우리 찾지 마세요. 엄마 돈 찾던 말던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요. 가자. 엄마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해. 저놈 하는 짓 좀 봐. 저러니 평생 칠푼이처럼 살지. 네, 저는 칠푼이라 재수씨 사기꾼인 거 알아냈고요. 어머니는 대단하셔서 그런 년한테 돈 뜯기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저희와 시어머니는 최악의 끝을 맺고 말았어요. 동서는 이소혜라는 여자였고 경남 지역에서 사기를 치다가 도망쳐서 서울까지 온 거였다고 했어요. 경남에서 사기친 돈으로 골프클럽에 다니며 또다시 사기칠 사람을 물색하다가 허영심 많은 시동생을 보고 찍은 거였고요. 그런 얘기를 경찰에서 다 진술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돈을 거의 탕진해서 통장에는 23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한테 매달 주던 돈은 시동생한테서 투자 명목으로 받았던 돈들이었고 나머지는 아주 흥청망청 쓰고 살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이혼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싹싹 빌어서 이혼만은 면했는데요. 대신 따로 혼자 나가서 살라고 해서 집에서 나오시게 됐어요. 동서 때문에 집안이 완전 풍비박살이 난 거죠. 그러고 났는데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거기 투자한다고 대출받은 것도 있어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돈은 네가 좀 해다오.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다만 그래도 네가 첫째라면 나는 모셔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니, 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도 저더러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굴러먹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 돈을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어디 가서 고상한 돈 받아다 쓰세요. 저 어머니 못 모시고 살아요. 정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 서아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서아 아빠가
저랑 살까요? 어머니랑 살까요? 어쩜 그러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없는 법이야.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 곱게 보이겠어요. 저 다시는 어머니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 못된 게 말하는 거 봐. 니네 친정도 똑같이 당할 줄 알아. 이 못된 거사.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껏 저희한테 베풀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안 당하실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법 아니겠어요? 그럼 이만 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나온 저는 집에 왔어요. 남편도 저한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찾아와서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도 시동생하고 격하게 싸웠죠. 결국 남편 입에서 가족도 아무도 보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나 찾지 마. 내가 그 집 장남 노릇 다시는 하나 봐. 너만 챙기던 엄마 네가 알아서 잘 모시고 살고 돈도 네가 다 해결해. 알았어?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다시는 보지 말자. 제발 좀. 어? 결국 시동생의 결혼은 동서가 구속되고 이혼하며 끝이 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절대 갚아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둘 다 내쫓았고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저령과 마찬가지로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은 지금처럼 편할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에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저나 남편한테 몹시 미안해하셨어요. 평생 시어머니한테 잡혀 사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이런 용기를 내신 게 정말 놀라웠죠. 저희가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잘 모시기로 했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제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